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17편입니다. PLC 샵을 여기다 써야지. PLC 17편. 이제 드디어 17편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PLC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 순서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녹한다가 1편에서부터 16편에서 했던 내용에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LC에서 막 제어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PLC의 어떤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준비가 된 거고, 저는 이거를 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걸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일단 이 PLC 자체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격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원격 제어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PC가 있어요. 요 PLC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은 이 PC에 DB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PLC하고 컴퓨터하고 뭔가 통신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넷이라고 하는 거하고 F넷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C넷은 RS232, RS485, F넷은 이더넷,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PC하고 PLC하고 C넷하고 F넷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이 PL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원격 제어하는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하면 또 두 개가 나와요. 제어 프로토콜이 무엇입니까? 1번 모드버스다. 2번 LS 자체 프로토콜이다. XGT 서버다. 이거 너무 좀 뭉퉁해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할 거니까 요 두 개의 제어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러면 PC에서 C넷이나 F넷을 통해 가지고 요 PLC를 원격 제어를 하는데, 모드버스나 XGT 서버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막 원격 제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데이터들, 그거를 원격 제어하는 컴퓨터 DB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는 저장 공간 없어요. 얘는 메모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단 한 개의 데이터만, 자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한 개의 데이터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기록이 됐는지 누적되는 데이터는 얘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요 원격지.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 저장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스토리지라는 게 필요하고, 스토리지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스토리지는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PLC 근처에 대용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용량 스토리지가, 이 대용량 스토리지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 건가의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PLC 같은 거는 보통 그 제어하는 어떤 판넬 안에 배치가 되겠죠, 그죠? 저는 그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하여간 얘는 뭔가 제어하는 뭐 뚜껑 여는 거 있잖아요. 탁 열면 안에 PLC도 있고, 단자대도 있고, 막 여러 것, 릴레이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대용량 스토리지가 그 박스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갈 것이냐라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 그죠? 요 스토리지는 다른 데 있는 거겠죠? 그럼 그 다른 데 있는 게 어디겠는가? 녹한다의 컴퓨터에 대용량 스토리지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일단 서버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돌려둔 어떤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서버는 특별하지 않으면 컴퓨터, PC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둘 사이에, 그럼 이 컴퓨터가 PLC가 있는 그 판넬 안에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판넬과 거리가 떨어진 다른 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둘을 연결하는 통신 방식이 뭐가 적합할 것인가 라고 해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더넷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RS485로 연결한다는 것은 근거리여야 되는데 얘하고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 스토리지 사이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냐면 PLC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스토리지하고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어 프로토콜은 모드버스 TCP로 한정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모드버스 TCP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요때 발생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겠다. 요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재미가 있겠죠? 방금 했던 얘기는 글로 다시 한번 다다다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까지 다 띄워놓고 강민님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일바로 와주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빡 해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순택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와주셨고 지한영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자, 뭐 반짝반짝한 게 춘택님께서 중령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핫한 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C샵을 이용을 한 것과 노드레드라는 걸 이용한 것, 두 가지 갈림길로 쭉 나가게 될 건데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C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 자, 1번 PLC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 것 같지는 않으므로 그 통신은 TCP로 그러니까 이더넷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스토리지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PC에 있는 하드디스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어렵게 쓴 것 같은데 PLC하고 PC 사이에 그 통신이 이더넷이다라는 거고 2번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격 제어할 PC에서 그 이더넷으로 PLC와 연결한 다음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로 원격 제어할 때 생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됐죠? 그리고 원격 제어할 PC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C샵 윈폼으로 구현하고 이어서 노드레드로 구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용어가 나가지고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컴퓨터 쪽에 뭐 그냥 컴퓨터 전원 켜놨는다고 PLC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만 한다고 저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뭘로 만들 거냐? C샵하고 노드레드 가지고 만들겠다. 그럼 요 C샵하고 노드레드라는 것은 C샵과 노드레드는 PLC를 모드버스 TCP로 원격 제어하기도 하지만 그때 발생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딱 무릎을 때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이 원격 제어하는 컴퓨터는 녹한다의 이 노트북이 되는 거고 PLC는 요 화면에 있는 요 PLC 말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곳은 윈도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윈도우. 녹한다는 윈도우 10에다가 깔아놨어요. 이거 설치하는 과정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미리 만들어진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링크 걸어놓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딱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MySQL 인스톨러 포 윈도우 보이시죠? 그죠? 요거 딱 누르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요 보시면 요도 이거 누르면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항목은 뭐냐면 작은 용량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인스톨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설치를 하는 방법이고, 또 두 개 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설치하는데 필요한 거를 한 번에 다운받은 다음에 설치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일단 2.4메가짜리 조그마한 거를 다운받아서 인스톨 시작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설치하는 방식.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몽땅 다운받은 다음에 이어서 한 방에 설치하는 방식.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스톨 누르신 다음에 대개 다 넥스트 누르시면 되는데요. 조금 일부분 설정할 게 있을 거예요. 그 설정은 여기 보시면 요 유튜브 주소 보인다, 그죠? 이거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놨던 그 영상인데요. 편집해 놓은 건데, 이게 버전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같을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설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에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하기 위한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지금 해놓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해놓으면 제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바꾸면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차피 나중에 그 마음에 안 들면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것을, 일단 잘 모르면 이렇게 세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아이디는 루트,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이디 최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나중에 설정을 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루트라는 권한을 가진 루트라는 그 최고 관리자 권한의 비밀번호를 QWER1234라고 녹한다는 지정을 해놨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 계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작성이 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자, 요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MySQL이라는 폴더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MySQL 워크벤치 8.0이라는 거 요거 실행시키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 데이터베이스는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는 걸로 먼저 접근할 수가 있어요. CLI 환경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가 있고 GUI가 있는 워크벤치가 있다. 미리 몇 가지 떡밥만 던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에서 SQL 쿼리를 작성한 다음,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할이 좀 분담이 되는데요. 워크벤치에서는 그 DB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한다. 나중에 이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SQL 쿼리를 작성한 다음 제어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SQL 쿼리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DB를 저장하거나 읽는 제어 명령이 바로 SQL 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소하게 표현하면 저게 SQL 쿼리인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명령어 체계를 프로토콜 딱 명시를 해놓은 게 SQL 쿼리입니다. 이건 아주 협소한 의미로 이런 거고, SQL 쿼리는 DB를 쓰기 위한 모든 기능, 위쪽에 있는 이 DB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도 SQL 쿼리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협소한 의미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뭔가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제 1번은 PLC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PLC 없이 우리가 DB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제 1번은 어떻게 지금 학습 한번 해보냐면 C# 윈폼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쓰고 읽는 예시를 보이시오. 요 예제를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응용을 해가지고 PLC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제 1번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 1번 MySQL에 DB를 어떻게 만드는가. 2번 MySQL에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가. 3번 MySQL에 데이터를 어떻게 삽입하는가. 집어넣는가 이 말인 거예요. 4번 MySQL에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는가. 요 네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용어가 나죠. 요 DB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테이블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디파인을 하기 전에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저 봤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CNC님께서 대령으로 진급하시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어렵지 않아요. 다들 엑셀 쓰실 줄 아시잖아요? 엑셀 다들 쓰시잖아요? 엑셀 파일 자체를 DB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너무 느리니까. 우리 윈도우에 엑셀 파일 딱 만들잖아요. 그 엑셀 파일 껍데기 자체, 그거를 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으십시오. 아, 그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엑셀 파일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엑셀 파일을 만들고 데이터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엑셀 시트라는 걸 그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X축과 Y축 표 모양으로, 테이블 모양으로 된 그 시트 있죠? 그걸 엑셀 시트라고 하는데요. 엑셀 시트는 엑셀 파일 내에 여러 개 생성 가능하다. 다들 아시죠? 엑셀 파일에 엑셀 시트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엑셀 시트 여러 개를 묶어서 엑셀 파일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엑셀 파일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엑셀 시트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DB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는 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는 것이지, DB라는 거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그룹핑한 커다란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우리는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좋은 예시가 뭐겠습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노칸다의 데이터베이스. 뭐 이건 좀 이상하구나. 하여간 뭐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니까. 자, DB하고 테이블은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좀 시나리오를 잡고 한번 가볼까? 자, 시나리오, 예제 1번의 시나리오를 대충 좀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를 집어넣고 쓸 건지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름, 나이, 성별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이걸 부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을 C샵의 인터페이스에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읽어오는 예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오늘 제가 3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소화가 잘 안 되지? 자, 일단 제가 요 거시적인 접근 순서에 대해서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1번 MySQL 워크벤치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DB와 테이블을 생성한다.
지금 요 1번 항목을 제가 할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크벤치에 접속을 해서 요 시작 버튼 누르면 MySQL에 워크벤치에 접속을 한다. 그럼 접속한다는 건 여기 로그인을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 설치된 거 요 누르시면 로그인 하라고 뜰 거거든요. 그럼 이때 비밀번호가 뭐냐면 그 설치할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 그거 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이게 MySQL 워크벤치고요. 자, 여기서 자 지금 할 것이 DB와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요. 그럼 요때 DB 명은 데이터베이스 명은 뭘로 하지? 테스트 1로 하고 아니다. 테이블 이름을 뭘로 하지? 잠시만요. 오늘 17편이니까 이그젬플 17 하겠습니다. 17로 하고 테이블 명은 그 스튜던트로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그럼 이 말 자체가 지금 두 번째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이게 2번 하죠. 그냥 2번 항목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왼쪽에 여기 요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Create Schema 누릅니다. Create Schema DB를 만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name DB 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요 DB 명을 example 17이라고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방금 2번 항목의 첫 번째 게 요렇게 쓰면 되고, 요 아래쪽에 apply 보인다 그죠? apply 누르시면 apply 두 번 누르시면 왼쪽에 example 17이라는 게 생겼다 그죠? 이게 DB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DB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요 삼각형을 딱 눌러보시면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create table 누르는 겁니다. 엑셀 파일을 방금 생성을 했고 지금은 엑셀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엑셀 시트의 이름이 무엇이냐? student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요 테이블에 요까지 한 다음에 테이블에 필드를 생성해야 돼요. 필드를 생성한다. 요때 필드라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가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 데이터 레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름, 나이, 성별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름, 나이, 성별. 그럼 이름, 나이, 성별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내가 필요한 데이터 더하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오늘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키 값이 필요해요. 키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데이터 하나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ID 값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걸 프라이머리 키라 그러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정보를. 그 정보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만 고유하게 지칭할 수 있는 ID 값이 뭐냐라는 거 같죠? 대한민국은 그게 있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를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그 테이블에서 고유한 키 값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번호라든지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종류는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죠. 똑같은 차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사람도 똑같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키값으로 구분해낼 수는 없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키가 몇이다 이거 가지고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녹한다를 콕 집어낼 수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요거인 사람을 조회를 딱 했을 때 단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저를 특정해내려면 여러 개의 자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키값이 아니라 딱 그놈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그걸 키값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그 프라이머리
키 값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장할 데이터보다 한 개가 항상 더 있다. 그게 키 값이 되는 거고, 특별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여기 제일 첫 번째 필드에다가 num이라는 이름의 필드를 찍겠습니다. num이고, 그 num이라는 필드는 숫자고, 여기 보시면 AI라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닙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오토 인크리멘탈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입니다. 요거를 체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시면 키값 설정 완료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옵션이냐면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에 딱 들어올 때 자동으로 번호를 하나씩 매겨주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 자동으로 번호를 매겨주는 기능이니까 요 num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키값이 되는 거, 주민등록번호하고 같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어넣을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되는 게 바로 저 지금 방금 생성한 num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름, 나이, 성별을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죠. 한글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만 할 거예요.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름, name. 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숫자는 숫자고, 문자열은 여기 var 캐릭터로 잡아주셔야 돼요. 숫자는 숫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 자, 일단 name은 뭐 홍길동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var 캐릭터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이는 숫자다 그죠? 나이, age라는 이름의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숫자인데 나이가 12.5살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진 않죠. 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 성별은 남자 또는 여자, 그거를 0 또는 1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고, 아니면 국문으로 남성, 여성 이렇게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문자열인 게 적합하겠다, 그죠? 요 뒤쪽에 있는 요 45라는 숫자는 길이에요. 길이. 얼마만큼의 메모리 사이즈를 잡는 변수의 사이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잡아 놓을게요. 요 45라는 숫자는 좀 쓸데없이 크게 잡아 놓은 거긴 한데, 또 괜히 설정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게 생기니까, 자, 요렇게 딱 요거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캡처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 그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요. 지금은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제가 캡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캡처를 한번 했다가 방송이 꺼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캡처를 지금은 못 하니까, 자, 이 과정을 지금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에 apply 눌러주시는 겁니다. apply 됐죠? 그럼 여기 이제 테이블 쪽에 확장해 보시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워크벤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워크벤치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워크벤치의 역할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5번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실행합니다.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실행한다. 그럼 이 워크벤치는 일단 역할 다 했으니까 일단 뭐 화면 밑에 내려놓고,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는 똑같이 MySQL 딱 들어간 다음에 요 까만 색깔 MySQL 8.0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보이죠, 그죠? 요거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로그인 하시면 돼요. 글자를 좀 크게.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할 것은 워크벤치에서 생성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읽어오는 SQL 쿼리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게 있어야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서 성공적인 쿼리를 확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자, 지금 여기 있는 거와 별도로 자료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1번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접근 순서.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내가 작업할 DB를
선택한다. 그럼 그때 요때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use db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db의 경우에는 use example 17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명령어를 여기다가 그대로 때려 넣는 겁니다. use example 17.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세미콜론이 붙어요. 데이터베이스 changed 떴다, 그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초이스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show tables라고 치면 생성된 student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명령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둔다면, 자, 테이블 목록 조회하기는 use가 아니라 show tables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고, 3번 해당되는 그 테이블의 구조 보기, 이거는 description DESC 테이블명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상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DESC student. 요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구조를 디스크립션 해라는 건데, 방금 워크벤치에서 만든 구조 그대로 여기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SQL 쿼리를 먼저 확보를 할 겁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insert 쿼리를 작성해야 한다. insert 쿼리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insert into 테이블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필드명이 열거가 됩니다. 순서대로 필드명 1, 필드명 2 쭉쭉쭉쭉 이렇게 열거가 되고, 그리고 values라는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또 가로 열고 앞에 있는 필드명에 해당하는 값이 순서대로 여기 열거가 되는 거예요. 값 1, 값 2 이런 순으로 SQL 쿼리를 작성을 하되,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5번 값은 숫자는 숫자만 쓰고 문자열은 하나짜리 따옴표로 묶는다. 그러니까 요 5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거를 단 3시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오늘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완벽히 이해시켜 드리기는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 지금 다 하려면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면. 그러니까 약간 속성반 비슷하게 빠르게 후루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숫자냐 문자냐는 요 필드가 숫자냐 문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num은 숫자고 name은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insert 구문을 쓸 건데, insert into 테이블명 student 나왔다, 그죠? 가로 열고 필드명이 열거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키값은 제외입니다. 키값은 쓰지 않습니다. 6번 이때 키값은 insert 쿼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드명에 요 num이라는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num, name, age, gender 요까지 쓴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num, name, age, gender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 4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값을 집어넣고 싶다. 요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num은 오토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럼 요까지 하고 뒤에 values 복수형입니다. values 복수형이고, 가로 열고 앞에 있는 name, age, gender에 해당하는 값이 순서대로 3개가 열거가 되면 되는데, 이때 숫자는 숫자만 쓰고 문자열은 1개짜리 따옴표로 양쪽을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이름 자리죠, 그죠? 이름 녹한다 요렇게 1개짜리 따옴표를 묶어줘야 되고, 숫자는 숫자만 쓰면 됩니다. 20, 젠더 문자열이잖아요. 남성 가로 닫고 세미콜론 엔터. 쿼리 오케이라고 뜬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SQL 쿼리가 되는 거예요. 인서트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7번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셀렉트 문입니다. 셀렉트 문을 쓴다. 그리고 이건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셀렉트 별 프롬 테이블명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셀렉트 별 프롬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씨, 왜 n이 안 적히냐? 그러면 데이터 하나가 들어간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요때 이게 집어넣는 구문이고 이게 꺼내는 구문인 거예요. 인지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에서는 요 구문이, 자, 예시, 요게 삽입 구문 예시가 되는 거고, 이게 그 검색 구문 예시가 되는 거죠. 어렵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거. 자, 그럼 요거를 잠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너무 지금 적어 놓은 게 많으니까. 자, 지금 예제 1번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인 거고요. 중간 과정인 거고. 자,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줄줄줄 다 넣으면 되겠네. 얘는 요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속성반으로 한번 해보죠. SY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딱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짓을 지금 왜 했냐면요. 조금 있다가 요 인서트 쿼리하고 셀렉트 쿼리를 C샵에서 그 요청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 컴퓨터 안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내 컴퓨터의 바운더리입니다. 방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C샵 가지고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얘 둘 사이에서 서로 상호 간에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얘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읽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의 PC에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MySQL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면 특별하지 않으면 3306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해요. 3306번 포트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얘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 내부의 프로그램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C샵 입장에서는 이 MySQL이 로컬 호스트가 됩니다. 로컬 호스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C샵에서 MySQL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가지고 SQL 쿼리를 보내주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C샵 프로그램에게 넘겨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서로 이게 협력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타이밍에 이제 C샵이 하나 치고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C샵 프로그램 바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C샵은 PLC 17-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보죠. PLC 17-1 윈도우 포맷 .NET 프레임워크 항상 이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프로젝트 이름은 이거젠플이 아니라 자, PLC 17-1번. 자, 요 생성됐다, 그죠?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할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프로젝트 누릅니다. 그런 다음 누겟 패키지 관리 들어가시고,
찾아보기 탭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여기다가 MySQL 검색하기. 그러면 mysql.data라는 게 검색이 되죠. 그죠? 요거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데이터베이스는 그 관련된 그게 용량이 좀 커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얘가 뭔가 확인창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뻗은 거 아니에요. 좀 원래 오래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떴다 그죠?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동의함 누르시면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설치가 끝난 거는 요 아래쪽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끝난 겁니다. 지금 막 하고 있죠, 그죠?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여기 나왔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거 끄고 그러면 내 이제 C# 인폼 프로그램에서 방금 그 과정만 한다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메인 폼에서 코드 보기 들어간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내 코드에 저 DB를 사용할 준비를 여기다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요 참고 자료를 여기 작성을 해뒀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추가라고 된 부분, 요 유징 뭐 된 거 보이죠? 요거 가지고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게 유징 된데 그냥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2번. 자, 접속 쿼리라고 해놓은 부분 요 카피 하셔가지고 C샵의 전역 변수 부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요. C샵의 전역 변수 부분은 여기입니다. Public Partial Class라고 된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C샵의 전역 변수 자리 여기다가 딱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버는 로컬호스트. 뭐가 로컬호스트라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한 컴퓨터에 DB랑 제어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컬호스트 관계가 되는 거고, 그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냐? DB 이름 제가 아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example 17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example 17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UID 로그인하는 유저의 이름이 뭐냐? 루트였죠, 그죠? 루트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지금 QWER12342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한 어떤 계정에 대한 정보 같은 거죠, 그죠? 요렇게 딱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겠습니다. 집어넣는 것부터 한번 좀 출발을 해보죠. 그럼 지금 할게 이름, 나이, 성별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레이블 하나, 텍스트 박스 하나. 자, 크기를 좀 잘 보이게 크게 해가지고 이름, 너무 좀 큰가? 자, 그런 건 상관없죠, 그죠? 나이, 성별, 키보드로 똑똑똑똑똑 집어넣어가지고 아래쪽에 버튼 확인, 저장하기, 요거를 딱 누르면 저장되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이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박스 1, 2, 3에 있는 데이터가 인서트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저장하기 딱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버튼 1이라는 거 요거 저장하기라는 버튼 눌렀을 때 뭐 할래가 여기 작성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제가 샘플로 여기 작성해 놓은 거 중에 삽입 구문이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얘를 딱 가지고 오시고 여기 안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익숙한 거 보이죠, 그죠? 여기 안에 insert into 해가지고 무슨 SQL 쿼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쿼리가 지금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죠. 요 쿼리가 여기 안에 그대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변수 처리가 안 됐는데
요까지만 해가지고 C#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요, 요까지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에서 셀렉트 별 프롬 했을 때 한 개 나왔다 그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 제가 저장하기 누르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 눌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두 개가 더 들어간 거 보인다 그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녹한다 20 남성이라고 요 된 부분을 텍스트 박스 입력 값으로 치환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요 녹한다라는 자리에 텍스트 박스 1에 유저가 작성한 텍스트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쌍따옴표 2개 하시고 더하기 2개 하시고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입력한 거를 여기 안에다가 낀 거 넣겠다, 붙이겠다라고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20도 똑같죠. 쌍따옴표 2개 사이에 더하기 2개 사이에 텍스트 박스 2에 텍스트, 남성 자리 요 한 개짜리 요 따옴표 살려놓아야 돼요. 지우면 안 됩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요 문자만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텍스트 박스 3에 텍스트. 자, 그럼 요까지 한 거를 딱 실행을 해서 실행을 딱 해가지고, 자, 여기서 홍길동 나이는 88, 성별은 남성, 저장하기 누르면 홍길동이 들어가는 거 보인다 그죠? 아, C샵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구나 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하게 되면 저장하기라는 걸 눌렀을 때의 어떤 결과를 지금 알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MSC의 execute non query라고 된 얘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DB를 집어넣으라는 어떤 그 명령이 되는 건데요. 얘가 반환 값이 있어요. 얘가 반환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int result. 그리고 이 반환하는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아마 몇이 성공했다는 the return. 아마 얘가 실패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할 거거든요. 아, 그 말은 여기다가 만약에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성공한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면 실패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 요거 마이너스 1인 거, 이게 이제 실패한 거고, 이게 성공한 거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하는 걸로 하면 하죠. 메시지 박스 뭐더라? 마사지 박스. 메시지 박스 점 쇼 실패. 유저한테 이거 뭐 지금 뭐 네가 입력한 게 제대로 됐냐 말았냐 피드백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작동을 시켜보면, 자, 1, 2, 3 저장 성공이라고 뜬다, 그죠? 그럼 얘가 실패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SQL 쿼리가 잘못되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insert into 다음에 name, age, gender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gender 자리에 gender 1이라고 오타가 났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돌려보면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나네요. 자,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나네. 자, 뭐 하여간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예외 처리는 오늘 안 할 거니까 모든 게 다 정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타 내지 마세요. 오타 내지 말고 뭐 요런 것도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무조건 성공한 거라고 아주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는 거는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조회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조회한 결과는 너무 쓸데없이 좀 큰 경향이 있네요. 좀 줄이고 가도록 하죠. 좀 너무 크니까. 자,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조회하러. 아, 범주님이 드디어 레벨 5가 된, 그거 화면에 보이나요? 뭐
엄청 오래 되셨는데 12개월 되면 5가 되나 보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가 보군요. 자, 조회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뭐 특별하지 않으면 리스트 뷰에 출력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으니 여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리스트 뷰에 이거 뭐 C샵 사용하는 방법은 좀 알고 계신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자, 우측 상단에 이 삼각형 딱 누르고 뷰를 디테일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열 편집 들어가셔서 칼럼을 4개 만들고 첫 번째 컬럼은 그 순번이죠. 프라이머리 키고 두 번째가 이름 됩니다. DB에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딱 해주고 요 만들어졌죠, 그죠? 요거 조금 칸을 적당하게 이렇게 벌려주시고 글자 크기도 좀 잘 보이게 빠르게 조정해주고 여기다가 결과를 표 모양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 조회하기 딱 눌렀다. 그러면 자, 검색 구문이죠. 검색 구문 된 거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럼 이제 셀렉트 별 프로 뭔데 아까 우리가 작성하던 요 쿼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요 안에다가 딱 잡아넣는 겁니다. 셀렉트 요 쌍따옴 판계가 지워졌죠, 그죠? 당황하지 말고 요 안에 알맹이만 딱 바꿔치기를 한다. 그럼 요 쿼리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집어넣는 거는 집어넣으면 땡인데 얘는 검색을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C샵 쪽으로 넘어오는 데이터가 존재를 하겠죠. 그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물결표 자리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뭘 집어넣으시냐면 테이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조회되었다는 의미로 그냥 스튜던트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엉뚱하게 쓴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뭔가를 써주긴 써줘야 됩니다. 지금 넘어온 데이터셋에 어떤 그 별명 같은 거를 붙이는 닉네임 같은 거를 붙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 DS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DS가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가집니다. 데이터셋이. 그래서 얘도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조회한 거는 한 건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컬렉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DS에 점 찍어 보시면 테이블스가 나오는데 요 테이블스에서 배열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회한 거는 딱 한 건의 테이블에 대해서만 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0에 대해서만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로스 그 레코드의 카운트 이게 조회한 데이터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레코드 개수예요. 됐죠? 그럼 요 레코드 개수를 기준으로 반복문을 돌리겠습니다. for int i는 0이고요. i는 여기 있는 요 레코드 개수만큼 반복문을 샤라라락 도는 거예요. 그럼 조회한 결과 전체가 순회가 되겠죠? 순회를 하면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리스트 박스에 여기 리스트 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리스트 뷰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코드를 정의를 하고 그 레코드를 리스트 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리스트 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루프 돌기 전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돌 때 이거 돌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요걸 요 반복문 안에다가 만들고 자, LVI의 텍스트가 첫 번째 컬럼이에요. 그럼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는 것은 DS의 테이블 0에 그 테이블 자체에서 로우즈가 레코드 넘버가 I 번째 거. 그래야 해당되는 레코드가 쭉 순회가 되겠다. 그죠? 거기서 여기서 대괄호 열고 여기 이제 컬럼 네임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컬럼 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num, name, gender, 그 age, gender. 그럼 지금 얘는 num이 들어갈 자리니까 문자열로 num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toString. 됐죠? 요 toString이라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세히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칼럼 버튼은 LVI의 서브 아이템의 add입니다. 서브 아이템의 add인데 요 자리에는 요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되 네임이 되는 거죠. 이름, age, gender. 그러면 요 아이가 반복문에 의해서 다다다다다닥 바뀌면서 num, name, age, gender가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C샵의 데이터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때 표현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리스트 뷰 1이라는 거 저 디자인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 녀석에 아이템스에 add LVI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코드가 추가가 된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를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원래 리스트 뷰에 있던 데이터를 클리어한다. 그러면 이거 간단합니다. 자, 리스트 뷰에 아이템스에 클리어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조회하기 누르면 이렇게 집어넣은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녹한다 11 여성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조회해 보면 아래쪽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요까지가 C샵에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는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정 구문하고 삭제 구문을 안 했습니다. 수정 구문은 안 할게요. 왜냐면 수정 구문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다라고 보고 삭제 구문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지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삭제 구문은 그냥 누르면 몽땅 다 지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몽땅 다 지워지는 거. 그럼 여기서 삭제 구문을 우리가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삭제 구문은 delete입니다. delete from student. delete from student.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query OK라고 뜨고 그 다음에 눌러보면 데이터가 empty set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delete from student라는 거를 C샵에서 그 구동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삭제하기. 전부 삭제하기를 하겠습니다. 삭제하기. 딱 누르면 자 여기 삭제 구문 가져오시고 요 안에 지금 써야 되는 게 delete from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delete from student.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조회하기 누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홍길동 남성 저장하기 한 다음에 조회하면 하나 뜬다, 그죠? 그 다음 녹한다 20 남성 하나 추가가 됐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서 조회해봐도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삭제하기를 누른 다음에 조회하면 없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날라갔죠? 그럼 C샵에서 집어넣고 빼고 삭제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한 바퀴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C샵 프로젝트 자체를 압축을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게 들어가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용량이 61메가가 됩니다. 요걸 압축을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블로그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엄청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패키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우고 약간 불완전하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코드에서 코드만 안에 있는 코드 알맹이만 참고를 하시고 스스로 자기 프로젝트를 자기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데 안에 있는 알맹이 이 코드만 참고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요. 뭐 약간 불완전해도 이게 요 눌러가지고 다시 설치하기 누르면 제가 삭제했던 게 다시 복구가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지금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용량 때문에 참고 자료 자체가 참고 자료로 올려드리는 코드가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을 거다. 요걸 일단 좀 이해해 주세요. 안 올라가는데 어쩝니까, 그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 여기까지가 1번 예제입니다. 1번 예제. 그 2번 예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2번 예제는 이제 뭘 하느냐? 그 C샵과 PLC를 모드버스 TCP로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DB에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뭐를 어떻게 했을 때 뭐를 집어넣을지를. 그러면 뭘로 하지? 뭐를 집어넣는 걸로 하지? 일단 이렇게 하죠. 자, PLC에 %QX 0.0.0부터 %QX 0.0.2까지 3개의 램프가 연결되어 있고 %MW0 한 개씩만 할게요. 세 개씩 할까? %MW0부터 %MW2까지 세 개의 이걸 PLC에서 그러니까 레지스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메모리가 있을 때 PLC의 상태를 DB에 저장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아니다. 이거 말고 한 번에 응용 예제로 갈까? 근데 메모리 값을 바꾸는 게 잠시만요. 어떤 시나리오를 잡는 게 좋을까? PLC에서 랜덤한 값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모르거든요. 랜덤한 값으로 그냥 가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업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램프 3개가 있고 램프 3개를 C샵에서 원격 제어하는 걸로 할게요. 원격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상태를 읽어와서 DB에 기록하는 것까지 일단 그 비트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레지스터 쪽은 3개를 요것도 리드라이트 하는 걸로 할게요.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걸로 요거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요런 느낌으로 그 코일 3개 레지스터 3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자 예제 2번 요런 걸 할 건 요거 이전에 잠시만요. 일단 램프 3개를 달아야 되니까 램프 3개는 PLC에 이렇게 달면 되겠네요. 자, A10 요 IO 링크 여기 있다 그죠? A11번, B11번, A12번 연결하면 순서대로
%QX 0.0.012 순으로 되는 거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오늘 시나리오가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G5000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이그젠플 17-2번 예지니까 17-2로 만들도록 하죠. 그럼 지금 레더로 됐구나.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일단 끄고 삭제를 하고, 저는 저 프로젝트 이름이 꼭 필요하니까 일단 삭제를 하고, 제가 어디 저장이 되지? 아이 귀찮게 됐네. 이거 지우고, 잠깐만요.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그젠플 17-2에 프로그램 언어는 ST로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한 화면이 났네요. 자, 일단 변수부터 등록할게요. 자, 먼저 램프1 %QX 0.0.0, 램프2 %QX 0.0.1, 램프3 %QX 0.0.2. 자, 그럼 여기서 FENet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럼 FENet 설정을 해야 되는데, IP 주소는 그 본인이 가능한 어떤 IP 주소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저는 192.168.0.100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국번은 1이라고, 이 국번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정을 모드버스 서버로 설정할 거예요. 모드버스 TCP로 갈 거고, 모드버스 설정을 조금 할 건데요. 일단 읽고 쓰기 겸용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뭐 바꿀 거 없겠네요.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워드 읽기하고 워드 쓰기가 있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읽기 전용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인데, 제가 조금 전에 C샵에서 그랬잖아요. 레지스터의 값을 쓰고 읽는 작업을 동시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MW100이 저의 메모리 0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레그1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1은 인트, 부호가 아니다, uint로 하겠습니다.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고, %MW 100 하겠습니다. 자, 얘는 2번은 똑같이 uint고 %MW 101번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거니까. 얘도 똑같이 %MW 102. 그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메모리 3개가 할당이 되었고, 지금 이 관계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면, 예제 2번의 모드버스 어드레스 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표를 하나 잡아 놓어보죠. 표가 보자, 구분, 주소 역할 4개. 잠깐만요. 7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 구분, 모드버스 주소, PLC 내부 주소, 역할, 이렇게 하네. 자, 구분, 코일 3개, 레지스터 3개예요.
그럼 요때 모드버스 주소는 코일 0번, 1번, 2번, 레지스터 0번,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요때 이 코일은 읽고 쓰기 겸용, 리드라이트 겸용이고, 그때 그걸 코일이라고 부르고요. 읽기 전용 코일은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이라고 부르니까 별도의 코일이 있는 거고, 얘는 홀딩 레지스터입니다. 홀딩 레지스터 자체가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LC 내부 주소가 지금 %QX 0.0.0이고, 이 뭐냐?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MW 100이고, 101이고, 100이다. 됐죠? 그럼 이게 램프 1, 램프 2, 램프 3, 레지스터 1. 지금 이거는 부호가 없는 유인트 16으로 만들어져 있죠. 16비트짜리 부호가 없는 정수.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다시 F1의 설정 보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PLC에다가 업로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C샵 쪽 가겠습니다. C샵은 그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설치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요거 카피에다가 수정해 가지고 쓸게요. 17-1을 17-2로 바꿔서 오늘 하는 거는 상당한 종합 예술이니까요. 앞에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야 극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작성된 거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조금 있다가 그 은혜가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버튼하고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으니 놔두고 요런 애들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요대로 두고,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서 TCP 연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얘가 모드버스를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누계 패키지 관리 가서 찾아보기에 N 모드버스라고 검색합니다. N 모드버스. 그러면 M 모드버스하고 M 모드버스 4가 검색이 되고, M 모드버스 4에서 최신 시험판 말고 2.1.0 버전 이걸 설치를 하면 됩니다. 2.1.0 버전 설치하기. 이 왜 느낌표 왜 떴지? 자, 그리고 얘도 설치만 한다고 땡이 아니라 뭔가 뭐 기본적인 설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건 이미 참고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언제 모드버스 TCP를 했었냐면, 보자. 여기네. 15번에서 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건 노드레드구나. 죄송합니다. 15가 아니고 더 뒤로 가서 이것도 노드레드고,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해졌네요. 엄청 많네. 자, 이거 XGT고,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 코드를 아마 넣어놨을 건데 왜 없지? 여기 있네요. 265번 슬라이드에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요 네임스페이스 추가하기, 요 그대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추가하기, 요 두 개 카피해 가지고 요 MySQL하고 상관없는 아래쪽에 추가해 주시는데, 요 빨간 줄 끄인다,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TCP 클라이언트 눌러 가지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켓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얘가 추가가 되죠, 그죠? 추가가 되면서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그리고 예외 처리는 별도로 안 할 거니까요. 자, 요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이제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PLC와 연결하기. 요거 눌러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연결하는 코드를 집어넣을 건데요. 요거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 이제 MIM이라고 된 거, 이게 모드버스 마스터, 얘를 가지고 이제 놀면 되는데요. 요 녀석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이라든지 뭐 리드 라이트 코일이라든지. 그럼 요까지 해두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램프 3개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하고 레지스터 3개의 값을 리드 라이트 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쭉 요거 레지스터로 바꾸면 되겠구나. 자, 일단 요거 연결하기 이외에 램프 1 켜기, 램프 1 끄기, 요런 게 필요하고, 2번 3번. 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 값을 여기다가 쓰고, 당연히 숫자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하기.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보자. 자, 그럼 일단 뭐 해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요. PLC 쪽부터 완벽하게 돌려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원을 올리고,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램프 3개를 다는 거겠죠. 실제 작동을 한번 시켜봐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찌르고 다니고 있는데, 다 작업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램프를 먼저 A11번에다가 딱 꽂아주고, 이게 첫 번째 램프입니다. 램프 1번. 자, 램프 2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죠.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내용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니까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계속하면서 한번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 1, 2, 3 그리고 PLC에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PLC 켜졌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올려야죠. 접속, 쓰기. 코드를 안 썼구나. 최소한의 그 코드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뭐든 쓸데없는 코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 더미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자, 더미는 펄스를 대입한다. 이런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세미콜론이 아니네요.
이래야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 보셨다 그죠? 자, 런 모드 전환해주고 그럼 이제 PLC 쪽은 끝났고 이대로 두고 이제 이쪽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램프 3개가 켜지고 꺼지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인터넷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인터넷 선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꽂아주겠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자, 됐고. 자, 그럼 램프 1번 켜기를 누르면 자, MIM에 라이트 싱글 코일을 해야 되겠죠? 라이트 싱글 코일인데 지금 코일의 주소가 0번이고 true를 보내주면 켜지는 거였죠? true 이렇게 하면 되고 요게 기본적으로 트라이 캐치로 묶여져야 됩니다. 트라이 캐치. 자, 요 캐치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뭐 고장이 났든지, 뭐 주소가 안 맞든지, 아무튼간 뭐 작동이 안 됐을 때의 모든 경우 요 캐치 쪽으로 빠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요 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럼 요만큼을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한 놈만 작동이 되는지 해보죠. 얘는 끄는 거, 펄스. 자, 그럼 여기서 연결하고 켜기 끄기. 이미 이거는 된다 그죠? 켜기 끄기. 그러니까 이제 됐고. 근데 이거 끄면 자동으로 꺼지나? 명시적으로 그냥 종료하기 버튼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종료하기. 종료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얘는 별도로 없구나. 그러면 TC를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TC를 close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별도로 상관없나? 자, 뭐 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재사용한다, 뭐 예외 처리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아무튼 얘네 두 개는 일단 완료가 됐죠. 그럼 뭐 마찬가지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얘는 1번, 얘는 2번. 딱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램프 3개 컨트롤하는 쪽은 끝났죠? 한번 해보죠. 켜고 끄고 됐고. 자, 레지스터 한번 써보죠. 레지스터는 요거 누르면 요걸 딱 누르면 자, 트라이 캐치 MIM의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입니다. 싱글 레지스터의 주소가 0번이고 들어가야 되는 16비트 정수가 그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거를 ushort로 파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면 파즈를 해서 넣을까? 자, ushort 데이터는 ushort의 파즈 텍스트 박스 왜 안 나오니? 어잉? 텍스트 박스 1 맞잖아요. 얘 때문에 그런가? 응? 뭐지? 인텔리전트 기능이 마탱이가 갔나 보네요.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요거를 이 쇼트에 파즈. 그래 이거 맞잖아요. 왜 안 돼 이거. 자 이게 자, 이 쇼트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요 안으로 슉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한 게 일단 정확해야 되겠다 그죠? 정확히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써준다. 얘는 3번이고 얘는 2번이고 이거는 XG5000에서 모니터링이 되니까 모니터 시작 눌러서 이거 이거만 볼 수 있구나. 그러면 디바이스 모니터 이걸로 보기는 또 좀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는 것도 상관없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레그 1 2 3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이렇게 써둔다는 게 아무것도 역할은 안 하는데 값은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나? 한번 해보죠 뭐. 아니 말고 뭐든 쓰긴 써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뭐 의미 없는 데다가 대입을 해줘 버리면 되죠. 그럼 이 더미 1, 2, 3에 가겠습니다. 자 더미 1을 똑같이 uint 16으로 잡고 자 더미 2 uint 더미 3 그냥 모니터에서 보기 위한 용도고 요때 코드는 이게 아니고 더미 1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그럼 뭐라도 보이겠죠 그죠? 더미 2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더미 3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자 됐습니다. 요 코드를 자 딱 집어넣어주고 자 모니터 시작. 그러면 요 레지스터 값이 뭔지 나온다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먼저 한번 쓰기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연결하고 첫 번째 레지스터는 1, 2, 3, 4, 5 전송됐다 그죠? 업데이트 됐고 두 번째 거는 2만 왜 계속 첫 번째 것만 바뀌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고치러 가보겠습니다. 주소를 안 바꿨네요. 주소를 당연히 그럴 만하죠 그죠?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자 연결하고 자 1, 2, 3 4, 5, 6 7, 8, 9 됐죠? 레지스터 3개의 값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C샵이 뭘 하냐면 어떨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걸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럼 여기 시나리오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제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1번 뭔가 제어 명령이 발생했을 때마다 DB에 기록한다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제어 명령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DB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C샵에 근데 일단 미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상관없겠구나. 일단 잘 기억하세요. C샵에서 만든 그 모드버스 그러니까 PLC의 FENet을 사용할 때 제어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
그 호출이 없으면 접속이 자동 차단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PLC하고 그게 PLC 접속을 할 거잖아요. 접속을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접속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켜둔 와중에 작동이 안 되면 그거를 의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을 늘리시려면 F인넷에 가보시면 여기 보이죠, 그죠? 이거 맞나? 여기 수신 타임아웃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15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똑똑똑 해가지고 가게에 들어간 다음에 15초 동안 주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뭐라도 계속 15초가 도달하기 전에 한 번 주문하면 또 15초가 연장이 되고 한 번 주문하면 또 15초 연장이 되고 근데 15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C샵에 타이머라는 친구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거 보이죠, 그죠? 타이머 추가하고 요 타이머의 인터벌을 1000으로 잡겠습니다. 1초 1000ms입니다. 그리고 요 타이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타이머 틱 이벤트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요거는 타이머가 활성되면 1초 간격으로 뭔가를 반복한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1초 간격으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뭘 하냐면 레지스터하고 코일의 상태를 읽어와가지고 DB에다가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코일의 상태 3개를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거부터 출발해보죠. 자, 트라이 캐치. 자, 여기다 갈까? 자, 부울. 먼저 받을 변수를 여기 만들겠습니다. 자, 부울. 마이 코일이라 하죠. 마이 코일. 런 부울 배열 3개니까 3개짜리로 딱 만들어 두고 아니다. 요 안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겠구나. 요 트라이 안에다가 그냥 다 할게요. 자,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드버스 인스턴스 MIM이죠, 그죠? MIM.read 코일스의 0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를 읽어와라. 3개의 코일 값을 읽어와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요것에 반한 값은 부울 배열입니다. 마이 코일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레지스터 값 3개도 읽어옵니다. 레지스터는 Ushort 배열로 들어옵니다. 마이 레지스터는 MIM의 read 홀딩 레지스터예요. 홀딩 레지스터에 0에서부터 3개 총 3개 이렇게 읽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 값을 DB에 때려 넣는데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요걸 집어넣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코일 3개, 레지스터 3개니까 그거에 적합한 그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 안에 테이블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그 테이블 이름을 뭘로 하냐면 LSPLC라고 했습니다. LSPLC. 첫 번째 필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키 값입니다. num AI 체크한다. 됐죠? 두 번째 거는 코일 0번지 거. 얘는 0 또는 1 부울리안 숫자입니다. 근데 뭐 그냥 인트로 해둘게요. 인트 숫자로 들어갈 거니까 0이면 꺼진 거고 1이면 켜진 걸 하겠습니다. 자, 코일 1은 얘도 인트, 코일 2도 인트, 그리고 레지스터 0은 얘도 16비트 정수니까 인트로 갈게요. 자, 레지스터 1번도 인트, 전부 다 인트 하면 되겠네요. 레지스터 2도 인트.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문자열로 이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을, 서버 시간을 제일 마지막 필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조회할 적에 시간 단위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두고 아래쪽에 apply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show tables라고 해보시면 아까는 한 개였는데 지금 lsplc라는 게 한 개가 생겼죠. 자, DESC lsplc라고 하면 그 구조가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한 레코드 집어넣는 SQL 쿼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insert into lsplc 가로 열고 num을 제외한 필드 이름이 열거되면 되는 겁니다. 코일 0, 코일 1, 코일 2,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 데이트 됐죠? 한 칸 띄우고 values 가로 열고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0, 0, 0, 0, 0, 0 숫자 6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데이트는 문자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면 쿼리 OK라고 나오죠, 그죠? 요거를 C샵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elect 별 from lsplc라고 쳐보면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아, 그러면 C샵에서 1초 간격으로 6개 그 정보를 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갑니다. 땡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딱 메모해두고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는 SQL 쿼리가 필요하니까 원래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올려드린 참고 자료 중에 삽입 구문이라고 된 놈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요 쿼리를 쓰면 되겠죠, 그죠? 요거 이전에 쿼리를 만들고 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쿼리는 어차피 그게 그거지만 요거고요. 자, 여기 요 자리에 저 위에 있는 변수로 다 치환이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근데 잠시만, 이 부호를 문자열로 바꾸면 true false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얘는 일단 그러면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부울 배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보죠. 자, 바이트의 mycoils2는 일단 3개겠죠, 그죠? 3개짜리를 딱 만들고 요거 지금 하는 목적은 부울 배열을 부울을 문자열로 바꾸면 0, 1이 아니라 false true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0 또는 1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true, false는 문자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그 자리를 문자열로 만들든지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C샵 쪽에서 숫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문 돌면서 뭐 3개니까 뭐 하나씩 해도 되겠네요. 자, 요거의 0은 mycoils의 0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죠? 요거를 3학 연산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true면 요렇게 3학 연산자 쓸 수 있죠. true면 여기 떨어지고 false면 여기니까 true면 1이고 false면 0이다. 왜? mycoils int 형식을 바이트로 변한 이 자체가 자, 요 과정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냥 제 나름대로 작동되도록 때려 놓을 테니까 작동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그냥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ycoils 2에 들어있는 거는 순서대로 0 또는 1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변환하는 거예요. mycoils 2 요거부터 하죠. 0 요 자리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mycoils의 0을 스트링으로 바꾼 값이다.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요 자리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1번. 자, 요 자리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2번. 그 다음은 이제 레지스터죠. 요 자리는 쌍따옴표 2개 더하기 2개 레지스 마이 레지스터 0을 문자로 바꾼 거고, 요 자리는 1번이고요. 요 자리는 2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 자리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자, C샵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트 타임 .now를 하시면 지금 제가 호출됐을 때 현재 컴퓨터의 시간을 반환을 하고 요거를 to string 문자열로 바꾸라라고 하면 현재 컴퓨터의 시간이 저 자리에 대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SQL 쿼리가 완성이 되죠. 요 쿼리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요 쿼리가 실행이 될 거고, 이제 이 타이머를 어딘가에서 작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작동이 되느냐? PLC와 연결하기를 눌러가지고 요 연결한 다음에 타이머 1을 스타트. 그러니까 요 타이머가 DB에 저장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소멸이 어디서 되면 되겠습니까? 요거 끊어졌을 때 타이머 스톱, 타이머 1 스톱, DB에 저장하기 종료. 됐죠? 간단하죠? 그럼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거 더미 데이터 지우고요. 자, 연결하기만 딱 눌러놔도 데이터가 쌓이겠다, 그죠? 1초 간격으로 PLC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램프 3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램프 3개를 실제로 땅땅땅 이렇게 켜두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순간부터 111 3개가 켜져 있다는 게 여기 보인다, 그죠? 그럼 레지스터의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111, 222, 333 이렇게 바꿔두면 어느 순간부터 111, 222, 333으로 바뀌었다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조회를 한 거고요. 잠깐 끄고, 끄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요 시점 이후로는 안 들어오겠죠? 집어넣어주는 놈이 없으니까. 그럼 요 화면을 C샵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메뉴를 쭉 늘려가지고, 요 어떤 형태로 출력을 시키지? 얘를 여기다가 붙이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요 아래쪽에다가 할게요. 요 아래쪽에다가 어디다 두지? 조회하기. 요걸 빵 누르면 아까 했던 대로 그 리스트 뷰로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 야, 오늘 노드레드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키값, 코일 3개, 레지스터 3개, 날짜 이렇게 총 8개고, 순번, 코일 0, 코일 1, 코일 2, 레지스터 1,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잡아 넣어 보도록 하죠. 순번, 코일, 레지스터
레지스터 시간. 됐죠? 이거 딱 누르면 검색 구문 딱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검색 구문에다가 이번에는 옵션을 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검색 구문이 select 별 from LSPLC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요거의 기본 정의는 LSPLC라고 하는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위쪽이 과거의 데이터고 아래쪽이 최신 데이터인데요, 제가 여기 뒤에다가 limit 10이라는 명령을 붙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조회할 것에서 상위 10개 데이터만 출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10개만 출력이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제한을 할 건데, 10개 나오는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데이터는 제일 최근 데이터가 궁금하지, 오래된 데이터 10개는 이렇게 두게 되면 계속 고립이 되겠죠.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계속 과거의 데이터 10개만 계속 부르게 되면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트를 시킬 거예요. 여기 LSPLC 뒤에 order by 키값이 지금 순서대로 했으니까 num desc 요 키워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 명령어 자체는 뭐냐? 이게 붙었구나. 요 명령어 자체는 너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num이라고 하는 요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맞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상위 10개를 조회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데이터를 뭐 오늘은 간단하게 예제로 하는 거니까 요 쿼리를 날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저 리스트 뷰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죠. 가지고 가서 때려놓고 아까 했듯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ls plc고, 그리고 반복문 돌리면 되죠. for int i는 0에서부터 i는 ds의 테이블 0에 그 로즈 그 레코드의 개수만큼 반복문이 돌면 되고, 돌면서 하는 작업은 리스트 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첫 번째 텍스트가 첫 번째 칼럼이라고 했습니다. ds의 테이블 0에 i 번째 레코드의 num이라고 하는 저 필드명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라. 그리고 lvi의 두 번째 거부터는 서브 아이템이라 했습니다. add 안에 요게 들어가고, 코일 0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코일 0 1번 2번 레지스터 1번 2번 제일 마지막 거 데이트.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뷰에 아이템으로 add 해라. lvi를. 됐고, 요렇게 하게 되면 누를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두두두둑 붙을 거니까 반복문 돌기 전에 리스트 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이템스에 클리어. 다 됐죠? 이제 눌러보면 됩니다. 누르면 1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되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눌러놓고 지금 끄고 눌러보면 이제 꺼진 상태가 여기 조회가 되겠죠? 조회 눌러보면 그리고 켜면 켠 상태가 1이면 켜진 거고 0이면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 1번만 끄게 되면 011이 나오겠죠? 011 다시 켜면 111이 될 거고, 그리고 레지스터에 다시 1, 2, 3, 4, 5 5, 4, 3, 2, 1 1, 2, 1, 2 이렇게 저장 눌러주면 값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DB에 들어오는 거 보인다. 그죠? 요거 저장하는 시간 간격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 다 된 거 맞죠? 다 됐나? 좀 더 해야 되나?
그거 정도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여기서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일단 이 데이터 조회하는 거를요. 그 몇 개를 조회할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너메릭 업다운으로 하도록 하죠. 너메릭 업다운 어딨냐? 너메릭 업다운. 여기 있네. 자, 얘는 숫자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 컴포넌트고요. 자, 기본 값을 10개, 10으로 잡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조회하고 싶으면 이거 개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어딨냐? value. 여기 있네요. 자, 기본 값은 10이고, 자, 여기서 이거 조회하기 눌렀을 때, 저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뒤에 달라붙으면 되겠죠? 요 리미트 10이 아니라, 너메릭 업다운의 value 값을 문자열로 바꾸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줄여서 4라고 하면 4개만 줘야 되는 거고, 5라고 하면 5개 줘야 되는 거고, 10이라고 하면 10개 줘야 된다.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내보내기. 요런 기능까지는 아마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보내기. CSV 파일로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요걸 누르면 지금 리스트 뷰 안에 떠 있는 저 내용을 파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파일로 출력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잠깐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파일 스트림인가? 잠시만요. 스트림 일단 추가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요거부터 딱 추가를 해주시고 파일 스트림 맞네요. 자, 파일 스트림 FS는 자, 요 이제 파일 경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파일 경로는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경로에 mycsv.csv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모드는 쓰기 작업을 할 거니까 create create 하고 자, 그리고 스트림 라이터 좀 어렵다 그죠? 요거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써볼게요.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쓰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파일 입출력할 때는 파일을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sw close, sw dispose, fs close, fs dispose 열었던 순서대로 닫아주고 요 사이에서 파일 쓰기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i는 0에서부터 자, 리스트 뷰 안에 있는 알맹이를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샥 돌면서 안에 있는 거를 꺼내 가지고 파일로 뱉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아리까리하네요. 리스트 뷰 아이템의 I 번째 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서브 일단 이거를 잠깐만요. 서브 아이템은 그냥 0부터 출발하는 거든가. 일단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게 0부터 해가지고요. 총 지금 레코드가 둘, 넷, 여섯, 8개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순서대로 자, 스트링 하나의 라인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라인은 일단 요거에 자, 텍스트를 붙이고
콤마 붙이고 1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셋, 넷, 다섯, 일곱. 제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라인을 SW에 라이트 라인 기록을 한다. 그럼 요거 일단 한번 돌려보죠. 그럼 이것을 돌리면 예상되는 결과는 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서 돌아가고 있냐면 요 경로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요 경로에서 제가 요 내보내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mycsv.csv 파일이 여기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10개를 조회를 한 다음에 요거를 내보내기 일단 눌렀다 그죠? 그러면 mycsv라는 게 여기 생성이 일단 됐네요. 그죠? 요거를 메모장으로 열면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죠? 딱 정확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됐네요. 그러면 이 csv라는 파일은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엑셀에서 열어가지고 지금 요소 누르면 어떻게 되지? 이거 보이죠? 그죠? 엑셀에서 열면 엑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뜨냐. 한글이 요 제일 마지막에 한글 깨진 거 이거는 뭐 인코딩의 문제니까 해결하면 되겠고 여기 코일의 상태하고 레지스터 값하고는 요 CSV 파일로 들어간다 그죠? 메모장으로 열면 아무 문제 없죠? 됐죠? 됐습니다. C샵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노드레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샵 이거 나중에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자, 어렵다. 그럼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해가지고 자, 예제 3번을 한번 만들어보죠. 예제 3 예제 2의에서 PLC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드레드에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시오. 이게 예제 3번입니다. 자, 이제 C샵은 끄고 우리 노드레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노드레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최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27 여기 요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자, 노드레드의 메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게 일단 TCP 연결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모드버스 라이트 노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이거 설정을 해놨었네요. 192.168.0.100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고 포트 번호 502번 유닛 아이디 1번 타입은 TCP 요거 그대로 제가 나중에 캡처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요 그대로 설정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쓰게 될 펑션 코드가 폴스 싱글 코일 그 라이트 싱글 코일이죠. 0번지에다가 쓰기 작업을 할 거니까 먼저 맞다. 이거 노드레드는 주의사항이 좀 있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두 개를 요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코일 0번 켜기 이거는 코일 0번 끄기인데
끄는 거는 페이로드에 부올리안으로 펄스 값을 보내주면 되고, 켜는 거는 부올리안으로 트루 값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 PLC를 노드레드에서 램프 1번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죠. 일단 되는지 마는지. 끄기, 켜기, 켜기. 고장났네. 자, 다시. 둘 다 펄스를 해놨구나. 둘 다 펄스를 해놨네요. 멍청이죠, 그죠? 멍청이. 다시. 켜기, 끄기, 켜기, 끄기.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세 개를 만들어주면 좀 도톰하게 크게 한번 만들어보죠. 3 곱하기 2로. 그리고 이거를 카피해서 얘는 주소가 1번, 얘는 주소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램프를 다 끄고 또 설정이 잘못됐네. 자, 잠깐만요. 0번, 1번, 2번. 맞는데? 0번, 1번, 2번.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다 해놨으니까 노드레드는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켜기하고 끄기가 막 뒤죽박죽이 됐구나.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요. 이거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코일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오케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오케이, 됐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다 끄고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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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끄기 끄기. 됐죠?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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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끄고 끄고. 그럼 레지스터의 값을 잡아넣는 또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또 모드버스 라이트에다가 라이트 싱글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고 주소 0번에다가 여기서 뭔가 값을 하나 메시지.페이로드로 인젝트를 해주면 되는데 유저한테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거를 요 너메릭으로 입력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너메릭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를 입력받는 컴포넌트고요. 요 레인지를 우리 그 워드가 하나의 워드 지금 유인트로 돼 있잖아요. 유인트가 저장 범위가 뭐지 이거는 공학용 256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0에서부터 요만큼까지 저장할 수가 있으니까 상한값을 요걸로 잡겠습니다. 65,535.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얘가 뱉어내는 값을 한번 보죠. 그럼 여기서 UI 요소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거 안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6만을 어떻게 맞추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이거 안 좋네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 폼이 제일 낫겠네요. 폼으로 하겠습니다. 자, 폼 해가지고 자, 요거는 그냥 쓰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라벨 이게 자, 레이블에 레지스터 0번의 값을 입력을 하고 요거는 레지스터 0번으로 뱉어내는데 타입을 넘버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해 두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오고,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쓴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디버그 요 노드에 다시 할게요. 자 1, 2, 3, 4, 5라고 쓰고 서브밋을 누르면 message.payload의 레그 0이라는 변수로 1, 2, 3, 4, 5가 대입이 되죠. 그죠? 근데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message.payload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명을 바꾸는 규칙을 하나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change입니다. change를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message.payload에 레그 0이라는 변수를 message.payload에다가 덮어 쓰라 이 말인 거예요. 꺼내서 상위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1, 2, 3, 4, 5 누르면 이번에는 message.payload에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서 자, 일단 레지스터 1번에 1, 2, 3, 4, 5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노드레드에서 1, 2, 3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보죠. 서브밋 하면 1, 2, 3으로 바뀌는 거 확인된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노드레드에서도 레지스터 값을 수정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된 거고,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세 개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는 1번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얘는 2번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얘는 레지스터 이름은 뭐 상관없는 거예요. 라벨이 중요한 거죠. 요 라벨은 저 눈에 보이는 거고, 요거는 변수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 2, 3이라고 업데이트를 해보죠. 그러면 1, 2, 3으로 다 업데이트 된 거. 잘 작동되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양방향으로 컨트롤하는 게 완료가 된 거고,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도록 하려면 이제 노드레드에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시작한 데서 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노드레드에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몇 가지 넣어놨는데요. 일단 노칸다가 노드레드에서 MySQL을 쓰는 어떤 시리즈가 별도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참고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오늘 당장에는 쓰기 위해서는 요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 키워드를 싹 카피를 하신 다음에 자, 우측 상단에 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파레트 관리 들어가고 설치 가능한 노드에 검색을 하셔서, 저는 이미 설치해놨다, 그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요거 저장 부분에 MySQL이라는 얘가 생겨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노드레드에서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루트 아이디로는 로그인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루트 아이디는 노드레드에서 쓸 수 없습니다. 루트는 노드레드에서 쓸 수 없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MySQL에서 루트가 아닌 다른 아이디를 생성해서 로그인 권한을 부여한 다음 로그인하면 된다. 이게 이제 4번 내용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워크벤치에서 합니다. 워크벤치. 자, 물 한 모금만 더 먹고요. 자, 워크벤치로 딱 가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요 서버라고 된 거 보입니다. 서버 누르시고 유저 앤 프리빌리지 보이죠? 딱 누릅니다. 저는 이미 여기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add account 보이죠? add account 누르신 다음에 자, 로그인 네임을 PLC로 하겠습니다. ID PLC. 그리고 인증 타입을 반드시 스탠다드로 하셔야 돼요. 스탠다드. 그리고 요 부분을
로컬 호스트 입력합니다. 리미트 뭐 된 거. 그 다음 이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에 이제 자기가 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루트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QWER 1234 이렇게 하죠. confirm QWER 1234. 아, 너무 구리다 그러네. 어이씨, 뭐지? 너무 비밀번호가 짧아서 그래? 뭐 대충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죠? 잠시만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가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네요. 아이디가 너무 짧아서. 아닌데? 아, 네, 나 뭐 하고 있냐? 나 이 버튼이 만드는 버튼인 줄 알았는데 요 아래쪽이 어플라이가 만드는 버튼이에요.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자, PLC에 QWER 1234. 이 버튼이 그 완료 버튼인 줄 착각했습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지금 아이디는 PLC고 지금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디 PLC 비밀번호 QWER 1234. 일단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요 PLC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Administrative Rules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4개의 권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Insert, Select, Delete, 업데이트는 뭐 쓰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업데이트까지 요 4개만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어플라이 누르면 되나? 어플라이 누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반영이 됐겠지? 됐죠? 자, 요렇게 되도록 딱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요 이제 노드레드 쪽으로 가서 MySQL 노드를 딱 끄잡아 놓고 요거 이제 연필 모양 눌러 가지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딴 거는 요거하고 요거 건드릴 필요 없고 유저 아이디가 PLC고 비밀번호가 QWER 1234.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example 17이 되겠죠? 됐나요? 간단하죠? 변경 누른 다음에 완료 누르면 여기 뭐 별도로 심각한 표시가 안 나오면 지금 정상적으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글자가 작아졌지? 자, 노드레드에서 노드 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그 변수는 message.payload이지만 MySQL 노드는 쿼리를 message.topic으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입력이 message.topic으로 SQL 쿼리가 들어가줘야 그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기 이전에 상태를 읽어와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모드버스 리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모드버스 리드로 근데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 잠깐만요. 코일 3개, 레지스터 3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신호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제가 테스트 해본 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펑션 코드가 달라서 한 번에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요. 아니면 지금 방법은 코일을 M 영역으로 코일을 옮기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메시지 열을 하나로 만든다. 메시지 열을 하나로 만든다. 이거를 쓰면 되려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 요 노드레드용은 그 약간 디자인을 바꿀게요. 약간 디자인을 바꾸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게요. 테이블을 두 개를 코일하고 레지스터를 분리해 가지고 넣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일하고 레지스터를 한 번에 집어넣기에는 이게 노드레드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쉽게 가기 위해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노드레드 언더바 코일이라고 할게요. 노드레드 언더바 코일이고, 자 필드는 자 첫 번째 num AI 체크하고, 두 번째는 코일 0, 코일 1, 코일 2고, 제일 마지막은 데이트인데 요거는 숫자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저장하고, 코일이냐 레지스터냐 구분해가지고 할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자, 어플라이 됐죠? 자, 또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만드는 거는 노드레드 레지스터고 넘이고 레그 0 숫자 레지스터 1 숫자 레지스터 2 숫자 데이트 문자열 됐죠?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쉽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피니시하고, 그럼 얘네들 두 개에 나눠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오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 리드 코일 스테이투스, 리드 코일 쓰고, 0번지부터 퀀티티 3개의 값을 1초 간격으로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1세컨드로.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데이터라고 하는 값으로 그 배열로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SQL 쿼리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message.payload의 데이터라는 배열에 3개의 코일 상태가 들어있다.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가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블럭의 역할은 그냥 쿼리 생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쿼리 생성. 그럼 지금 우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다시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를 보시면 show tables 해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dsc 노드레드 코일, 그러면 insert into 노드레드 코일에 코일 0, 코일 1, 코일 2가 있는데, 데이트도 있죠. 데이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values로 0, 0, 0, 머시기 이렇게 집어넣겠다. 쿼리 오케이 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SQL 쿼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서 노드레드에서 쿼리를 생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변수 쿼리는 요건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메시지.payload에 그 데이터의 0번을 근데 얘도 생각해보니까 트루 펄스가 들어갈 것 같네. 일단 한번 해보죠. 더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자, 요 두 번째 자리에는 1번 2번 요렇게 해가지고 만든 쿼리를 일단 메시지.payload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0이 아니라 펄스라는 값이 나온다 그죠? 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변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이 귀찮네. 코일 0은 메시지.payload의 데이터 0이 true 펄스냐를 봐가지고 true면 1, 펄스면 0을 대입을 한다. 요 정도는 다들 하실 수 있죠? 코일 012 자, 됐다 그죠? 0 떴고 그리고 노드레드에서 이제 현재 시간을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요. 현재 시간이 아마 new date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한번 해보죠. 됐다 그죠? 현재 시간까지. 요거는 노드레드 형식으로 한 거고 아까는 C# 형식으로 한 거고 포맷에는 그렇게 저 특이사항이 없고요. 자, 이제 요거를 메시지.payload가 아니라 요 insert query를 메시지.topic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topic.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메시지.topic에 쿼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데이터 들어가는 거 보이죠? 됐죠? 그럼 제가 노드레드 이쪽에서 코일 3개를 켜두게 되면 3개 켜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C샵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죠? 됐습니다. 그럼 요렇게 그 코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레지스터 한번 가보죠. 레지스터도 똑같이 하는데 얘는 리드 홀딩 레지스터고 0번지부터 3개를 1초 간격으로 가지고 오되 요 쿼리가 얘는 이번에는 잠시만 얘는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로우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로우 데이터를 딱 보면 데이터 안에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메시지.payload 데이터 저 자체가 값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죠.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고 요 자체가 이제 값인 겁니다. 그냥 변수 이름 긴 거를 줄인 거에 그 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코일 0이 아니라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에 순서대로 레지스터 0, 레지스터 1, 레지스터 2를 대입하고 데이터는 똑같이 유지한다. 근데 insert into 코일이 아니라 레지스터죠, 그죠? insert into 노드레드 레지스터에 요렇게 값을 대입을 해주겠다. 배포하기 눌러보면 자, 얘는 계속 이대로 들어가고 select 별 from 노드레드
레지스터. 얘도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1, 2, 3 들어가고 있고 바꿔보죠. 1, 2, 3, 4, 5, 6, 7, 8, 9 바꾸면 1, 2, 3, 4, 5, 6, 7, 8, 9 딱 레지스터의 값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렇게 배치하면 그 제어하고 집어넣는 것까지 됐고 이제 꺼내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꺼내오는 거는 살짝 좀 복잡하긴 한데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파일 입출력하는 거 어려우니까 생략할게요. 일단 요 노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게 코일하고 레지스터가 나눠졌으니까 별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요 버튼을 하나 두고 요거는 코일 조회하기라 하고 메시지.topic에다가 요 코리를 바로 쓰면 되겠네요. 메시지.topic에 뭐라고 해야 얘가 지금 나오냐면 select 별 from 노드레드의 코일이라고 하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10개로 제한을 하고 아까 정렬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다가 정렬하는 이유는 기억하시죠? order by num desc 역순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하면 요렇게 가장 최근 데이터 10개가 나올 거고 요 쿼리를 카피를 해서 메시지.topic 여기 토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조회한 결과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를 일단 디버그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딱 누르면 요렇게 뭔가 복잡한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나오는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게 UI 요소 중에 테이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에 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없고요. 그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거니까 잠시만요. 컴퓨터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자, 팔레트 관리 설치 가능한 노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UI 테이블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키워드 여기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검색해 가지고 6번 검색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UI 테이블 노드 설치하기. 요거 설치 딱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이 테이블을 이렇게 붙여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근데 이거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이 컴퓨터가 너무 좀 시끄러운데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좀 컴퓨터 팬이 빠르게 도니까 살짝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다가 컴퓨터가 방송이 한 번씩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효과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탭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러면 햄버거 버튼의 에딧 창에 대시보드로 간 다음에 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이 모든 게 요 그룹 4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요 그룹 2번에다가 테이블하고 요 코일 조회하기 이 버튼은 그룹 2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렇게 그룹이 나눠지는데요. 요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룹 2번은 너비가 한 10 정도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폭을 10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딱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코일 정보 출력하는 거
완료됐고, 자, 그 아래쪽에 레지스터 조회하기 이제 다 했네요. 레지스터 조회하기는 셀렉트 별 프롬 노드레드의 코일이 아니라 레지스터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게 테이블 이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때립니다. 배치가 또 왜 이러냐. 레이아웃에 요렇게 됐죠? 레지스터 조회하기, 코일 조회하기. 그럼 여기서 이것도 좀 틀어졌네. 잠시만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잘 작동하는지. 그럼 코일 1번 코일을 켠 다음에 요 지금 불 들어왔죠, 그죠? 1번 코일을 켠 다음에 조회를 하면 코일 1번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켜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코일 2번을 켜면 어느 순간부터 코일 2번이 켜지는 걸로 데이터가 누적이 될 거고, 3번을 켜면 어느 순간부터 3번이 켜진 걸로 나오고, 됐죠? 세 개 다 끄면 다 꺼진 걸로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 레지스터 조회해보면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1, 2, 3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1, 2, 3으로 저장이 되고, 여기는 만, 여기는 2만, 여기는 3만이라고 저장을 하면 그거에 맞게 레지스터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DB에도 그 값이 들어가고 실제 PLC에도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해봐도 실제 그 값이 들어있죠. 짜잔! 여기까지 오늘 녹한다가 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만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희수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었나요? 반갑습니다. 했으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여기 뭐 캡처 같은 거 해가지고 추가 자료 올리고 하는 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일단 노드레드 코드는 그냥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예제 개수는 3개밖에 없는데 상당히 그 고난이도의 그런 예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와, 길다. 엄청나게. 컴퓨터는 또 왜 이렇게 느립니까? 됐다. 자, 뭐 질문하실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요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녹한다에게 파파파파파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더 추진력 있게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막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33% 정도의 그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녹한다에게 100% 전달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유튜브에 약간의 세금을 떼인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뭐 근데 그거는 뭐 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어쨌든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PLC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될 건데요. 자, 뭐 할지 안내해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18편 마지막 편에서 할 내용. 내일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라는 친구를 제가 데리고 올 거예요.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PLC와 연동한다. 그럼 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요,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고 LSPLC를 원격 제어한다. 그러니까 C샵으로 만든 거 가지고 원격 제어를 한다. 그리고 2번,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를 설치해서 LSPLC를 원격 제어한다. 근데 개발 환경은 제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편이니까 이렇게 하면 재밌게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관심만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녹한다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백지 상태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내일 3시간 동안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상당 부분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하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할 거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으시고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